자, 이 화면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F9 키예요. F9를 누르면 원점 표시가 나와요. 이게 이제 X, Y, Z의 원점이에요. 이게 마스터캠이 3D CAD이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세팅이 지금 MTEC에서 세팅을 해놓고 한 상태네요. Shift를 누르고 가운데 휠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원점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죠? 3D CAD이기 때문에 X, Y, Z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리려면 화면이 돌아갔으면 원래대로 돌리려면 마우스 오른쪽 평면을 눌러주시면 돌아와요. Alt.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에 보면 여기 없구나. 뷰에 여기 보면 평면이 있죠. 그럼 Alt 1을 누르면 평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Alt 1까지는 오른쪽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누르게 되고 우선은 Alt 1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F9는 요거예요. 축 표시. F9 그죠? X, Y의 원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축 지침이라고 나오죠. Alt F9. 근데 요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3D를 하게 되면 가끔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눌러 보시면 X, Y, Z에 대한 이렇게 X, Y, Z에 대한 표기가 나오죠. Y, Z. 자, 필요 없을 땐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Alt 1 눌러주시고.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우선은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볼 때 와이어프레임에서 그냥 중심점이라고 하는 와이어프레임에서 중심점이라고 하는 애를 놓고 자, 여기다가 원점에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 대충 당겨 보세요. 하나 더 당기고 하나 더 대충 당겨 보세요. 하고 마우스 클릭 두 개만 그려봤어요. 됐죠?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 F2를 누르면 뒤로 간다. F2 뒤로. Alt F1 전체 화면 꽉 찬 화면. 그죠? 그래서 내가 2로 막 갔다가 Alt F1 하면 전체 화면, 확대할 때는 F1 하면 돋보기 마크가 나오죠? 그럼 드로잉으로 나 이만큼 당기겠다 하고 클릭. 그죠? 자, 요 지금 말한 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 그지? F9 Alt F1 F2 F1 그리고 이제 확대하고 F2 뒤로 빠꾸. 그죠? 자, 우선은 지금 뭐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이 예제를 많이 그려봐야 돼요. 많이 그려봐야 내게 돼요. 모델링도 제일 많이 그려봐야 되고 우리가 하루 종일 그릴 거예요. 계속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연습을 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실 겁니다. 자, ESC. 자,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이 원래 지금 초기 세팅을 제가 해놓은 게 아니라 한국 MTEC에서 셋업을 해놓고 갔어요. 초기 세팅 주로 이제 마스터캠을 파는 게 거의 대부분 2D이기 때문에 지금 2D에 맞춰서 화면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원래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XY가 이렇게 움직여요. 가운데 휠 버튼 꾹 누르고 움직이면. 그죠? 원래는 화면이 뒤집어지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반전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입체적으로 화면을 뒤집으려면 거꾸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마우스 휠을. 그죠? 거꾸로 돌아가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휠을 눌러서 돌렸을 때 모델링이 돌아가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는 2D만 가지고 하는 시대도 많이 지나갔고, 그죠? 모델링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D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모델링 쪽, 왜냐면은 2D에서도 모델링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차이가 좀 내가 작업자로서 불리한 확률도, 그죠? 작업을 하기에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3D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Alt F1에 Alt 1번 Alt 1번 누르고 F1 화면 뒤집고 자 이제는 라인을 몇 개 더 그리고 선택 방법까지만 해보고 천천히 하나하나 기능을 설명을 하자고요. 자 우선 두점선 이건 무시해요. 우선은 선택하는 방법 먼저 할 거니까 두점선 대충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좀 그려봐요. 이렇게 그리고 ESC 키 눌러주세요. 자, 우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Shift를 누르고 도형을 선택하면 연결 체인 선택이 되는데, 자, 우선 이거 먼저 좀 라인을, 자, 우선 이 왼쪽 여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쪽 먼저. 자, 여기가 선택창이에요. 자동 커서 있고, 자, 여기 선택창에서 우선 요거 하나.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요거 하나 먼저 선택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윈도우로 드래그를 하는 이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창. 자, 여기에서 여기 작은 화살표 내측이 뭐냐? 내가 그리는 박스 안에 선택이 되는데, 내가 그리는 박스 안에 들어온,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 박스 안에 완전히 이 걸치네 빼고, 얘도 걸쳤죠. 걸치네 빼고 이 박스 안에 완전히 들어온 애들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하고 클릭을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보세요. 그럼 이 박스 안에 들어오네. 내측. 박스 안에 들어오네. 그리고 요거는 반전. 선택 반전. 누르면 내가 화면에 보이는 전체 요소 중을 방금 찍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거를 선택하겠다. 그죠? 반전. 자, 다시 한번 누르고. 여기 작은 화살표 ES 누르고 여기서 외측. 얘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까 말한 이만큼 잡으면 지금 이 걸린 게 딱 동그라미하고 이 동그라미가 안에 들어왔지. 여기 들어왔죠. 요거 들어왔죠. 나머지 거 다 걸렸죠. 그러면 그거 이렇게 찍으면 지금 그리고 걸친 애들 또 빠지고 바깥에 그 박스 안에 걸치지 않은 애들까지 바깥쪽으로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전을 누르면 반대쪽이 다 전부 다 선택이 될 테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주로 쓰는 게 내측으로 메인으로 갖다 놓고 쓰긴 해요. 그리고 자, 또 ESC. 자, 선택 모드에서 내측 플러스 자, 내측 플러스는 뭐예요? 박스 안에 들어오고 그 라인에 걸친 애들까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 박스 안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걸쳐 있는 애들은 선택이 되지 않았잖아요. 같이 마찬가지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내측 플러스. 자, 그리고 여기에 외측 교차 똑같죠. 이제 다 알 것 같죠? 내측 교차는 당연히 걸치고 포함이 안 된 애들, 포함한 애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거의 대부분 내측으로 하고 필요시에만 내측 플러스나 반전을 선택하지 왜 내측을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교차는 교차되어 있는 애들만, 이 라인에 걸친 애들만, 라인의 박스 안에 걸친 애들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교차된 애들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내측으로. 근데 이걸 왜 쓰냐? 선택을 해서 지우고 색깔을 바꾸고 뭐 이럴 때가 있겠죠. 도형으로 옮기고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도 여기서 윈도우 형태나 벡터나 체인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부러 선택하는 기능이.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체인에 나가면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마스터캠은 내가 스케치를 하는데 앞으로 내가 그릴 도형, 그려져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우측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봐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금 그리는 게 와이어프레임 색상이 초록색이고, 솔리드 색상이 회색이고, 서피스 색상이 주황색이다 라고 앞으로 그리는 도형에 대한 색깔이에요. 내가 지금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내가 선 두께를 바꿔볼까요? 여기서 여기게요. 선을 앞으로 좀 두껍게 그려볼게. 네 번째 거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는 홈에 있어요. 홈에 여기 하단에 있죠? 홈하고 똑같아. 근데 이제 홈을 누르고 가는 것보다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여기를 보겠죠. 하면 내가 라인을 그려보면 두꺼워졌죠? 그죠? 두꺼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 형태로 한번 바꿔서 라인을 또 그려보세요. 그릴 거잖아요. 앞으로 그릴 거잖아요. 찍고 여기를 점선이나 파단면, 중심선, 편한 대로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앞으로 내가 그려지는, 그죠? 선택을 먼저 하고 스케치를 하면 마우스 우측 버튼에 이쪽에서 먼저 앞으로 내가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선택을 하고, 이미 그려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선택을 여기를 다시 내축으로 바꾸고, 이미 내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나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거야. 이해하시겠죠? 내가 먼저 도형을 선택하고 색상을이나 도형의 형태를 바꾸면 이미 그려져 있는 걸 바꾸는 거고요. 그 대신 당연히 앞으로 그리는 건 그대로 있죠. 그죠? 내가 도형을 선택을 하고 먼저 선택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이야 아니면 뭐 회색이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앞으로 그릴 때는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형의 속성을 선택을 하고, 이미 그려져 있는 도형을 시작을 할 때는 선택을 먼저 하고 도형의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레벨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선 지우고요. 자, 우선 직선, 동그라미, 사각형 스케치하는 거 하고 도면 이제 그리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 점선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두 점선. 자, 제가 원래 이거 지금 그리는 것도 원래대로 바꿔놓고요. 중심에 좀 두껍게 놓고 할게요. 자, 두 점선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대충 이런 거다라고 알고 넘어가고, 스케치를 도면을 계속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거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쓰는 것만 쓰지, 그죠? 자, 두 점선 그리기 아이콘 먼저 볼게요. 두 점선 그리기 아이콘. 자유형과 수평 수직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수평 수직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자유형 두 점선은 두 개의 포인트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키보드에서 X 10에 Y 10인 지점부터, 점은 안 찍어도 됩니다. 엔터. 그럼 여기 오신의 포인터가 잡힌 거죠. 다음 포인트 X 30에 Y 10인 포인트까지 그리겠다 하면 두 개의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포인트 XY 위치를 집어넣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포인트를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XY 위치를 넣겠죠. 그죠? 포인트를. 근데 보통 대부분 도면들이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라인 위치를 거의 입력을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자, 하고 V를 한번 누를게요. V는 완료예요. 메뉴에서 나가는 거. Alt F1 전체 화면.
자, 이제 두 번째 스케치를 또 그려볼게요. 두 점선. 자, 스냅 두 점선으로 스냅 포인트가 어차피 라인 도형이 있기 때문에 중심점도 찍히고 끝점도 찍히죠. 지난번에 원점밖에 잡을 수 없었지만 지금 라인을 하나 그렸기 때문에 이 끝점, 요 끝점, 중앙점, 이게 라인이 찍힌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끝단에서 찍고 당겨요.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왼쪽 창으로 넘어갑니다. 길이가 50에 각도가 45도인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자, 내가 이걸 확인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수정이 돼요. 80, 50 이해하시겠죠? 확인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메뉴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 도형은 이제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죠? 편집을 해야죠. 그리고 요거는 이 두 점선 아이콘 메뉴를 계속 쓰겠다는 거는 앞으로도 메뉴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는 확인이고, 새로운 라인을 또 그리는 거고요. V는 이 두 점선 메뉴에서 확인을 하고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스케치를 두 점선으로 그리겠다라고 하면 요걸 누르면 다음을 또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찍고, 자, 길이가 50에 각도가 0도인, 그죠? 아니면 마이너스 10도인. 자, CAD 시스템에서는 0도, 90도, 180도, 270도 식의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줄어져요.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으로 주면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적용. 자, 이번엔 연속선 한번 그려볼게요. 연속선. 자, 자, 중간점이고, 이건 다중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중간부터 실행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놔두고, 다중선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자, 내가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두 번째 포인트를 찍었죠. 근데 얘는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으면 다음 라인을 두 번째 점부터 계속 이어서 스케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찍고, 여기서부터, 자, 두 번째 점 찍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숫자를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찍어지는 겁니다. 숫자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거리값을 넣어도 되고요. X 얼마, Y 얼마 넣어도 되고. 자,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나머지는 계속 그리면서 할 거예요. F2 눌러보세요. 뒤로 살짝 빼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제일 흔한 게 동그라미, 직선, 사각형이에요. 자, 동그라미, 중심점.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으면 X 얼마, Y 얼마 넣어도 되고요. 안 그러면 테네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를 찍어도 되고. 대충 그려서 찍고, 왼쪽에 반경, 뭐 10. 그러면 얼마예요? 20파이의 도형. 그죠? 적용. 자, 내가 만약에 30파이를 계속 그릴 거다. 난 찍고 어떻게 숫자를 계속 입력하냐. 라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30파이를 그리는데 하단에다가 내가 앞으로 30개짜리를 여러 개 그릴 거야. 그럼 고정, 열쇠 표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잠기죠. 그럼 내가 찍는 포인트만 입력을 하고 되고, 내가 선택을 해도 되고, 계속 30파이가 그려지죠.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자, 여기서 하나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내가, 자, 20으로 하고, 자, 잘 보세요. 보기만 하셔도 돼요. 내가 20파이 하나 찍고, 20파이 찍고, 여기다가 30파이를 그릴 거잖아요? 여기다가 20파이를 찍었어요. 근데 다음에 그릴 게 30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30이라고 고치면 지금 그려져 있는 도형, 마지막 도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20이라고 하고, 다음에 30이니까 적용을 한번 눌러주고 숫자를 바꾼 상태에서 찍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뭐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당연히 얘도 x 얼마 y 얼마 해서 입력을 z까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사각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각 형태 그리기와 사각형 그리기가 있어요. 자, 사각형 그리기는 대각 모서리의 치수를 가지고 너비와 딱 두 가지예요. 중앙에다 그릴 거냐, XY의 위치를 플러스. 자, 찍어볼게요. 자, 대충 찍을게요. 뭐 위치를 입력을 해도 위치를 한번 입력해볼게요. X 마이너스 50부터 아니야, 플러스 쪽으로 잠깐만요. 겹치지 않게 X 300에 Y 마이너스 300에서부터 찍어보세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찍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작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대각으로 이렇게 가요. 그죠? 대각으로. 자, 오른쪽 위우는 이쪽은 어디예요? 원점상. 여기는 Y가 플러스죠. 여기가 X가 플러스죠. 그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똑같아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여기 가서 100에 플러스 100에 높이 위로 100mm짜리 삼각형을 그리겠다. 하고 적용. 자, 그 다음에 중심의 고정은 뭘까요? 자, 내가 중심의 고정을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요. x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자, 여기다 찍고 대충 그려서 원점 여길 기준으로 200에 200짜리 사각형을 하고 누르면 돼.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보면 작은 화살표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원도 있고 다각형도 있고 한데 사각 형태 그리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형태.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사각 형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막히면서 흔하게 보던 거죠. 중심을 기준으로 할 거냐, 위를 기준으로냐, 아래, 여기, 왼쪽, 오른쪽 모서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렛을 추가할 수도 있고, 각도를 틀 수도 있고, 장공 형태로도, 오브그라운드 형태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흔하게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내가 한번 그려볼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원점을 대충 찍어보면, 자, 찍고 80에 밑에 80짜리 사각형을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한번 다 바꿔볼게요. 오른쪽 끝 하단, 오른쪽 하단을 기준으로 얘를 고정을 해도 되고요. 고정을 해도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하단을 기준으로, 그죠? 자,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번 누르고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적용. 나머지는 어차피 스케치를 이제 계속 하면서 추가를 하긴 할 건데 선택 방법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적용을 한번 누르고 오브그라운드 형태도 한번 눌러볼까요? 오브그라운드 형태는 거의 장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브그라운드 형태, 오브그라운드 형태. 자, 그 대신 오브그라운드 도면상에는 거의 대부분 자, 이 끝이 사각형이 됐을 때의 사이즈예요. 그죠? 보통 근데 치수가 여기 기준으로 보통 나오죠. 그죠? 반경이 얼마나. 근데 이제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이즈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너비가 100에 20짜리 장공. 그러면 폭이 80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만약에 각도도 뭐 45도면 45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 V. 자, 왼쪽 창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좀 스케치 나간 다음에 여기 창을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 아까 내측, 외측 설명을 했죠. 내측, 외측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요거의 기능을 설명을 할게요. 자동, 원도우, 다각형, 단일, 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체인하고 거의 체인이라고 우리가 가공 경로를 가게 하는 방향을 선택할 때와 거의 동일해요. 그래요? 자, 자, 여기서 나오는 자동은 뭐 내가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선택을 했을 때의 형태예요. 우선은 체인, 여기서 나오는 체인. 자, 화살표를 체인으로 놓게 되면 연결이 되는 형태. 자, 예를 들어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죠? 하고 뭐 지울 수도 있고, 그죠? 딜리트를 다시 언더 한번 누를게요.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 도형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선택을 할 때 체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죠? 체인. 자, 그것도 스케치 상태에서 체인은 그냥 여기가 만약에 자동으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스케치 상태에서 체인은 Shift를 누르고 걸리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Shift 누르고 도형을 찍어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는 선택이 돼요. 굳이 체인을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건 뭐냐? 윈도우. 박스 안에 들어오네. 근데 아까 그 내측 외측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 그 자동으로 했을 때 우리가 빈 화면을 자동으로 했었을 때는 선택을 한 것도 찍히고 빈 화면에 드래그를 한 것도 찍혔잖아요. 윈도우 박스가 나왔잖아요. 그걸 내가 윈도우로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굳이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다각형은 마찬가지. 다각형은 여러 개 이 사이로 뭐 이렇게 이만큼만 잡을래?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글자 형태나 이런 거 윈도우 말고는 글자 형태나 선택을 하는 거나 이럴 때 말고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단일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씩 찍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자동으로 넣고 사용을 하고, 영역이라는 거는 범위가 포켓이라 우리가 포켓이라는 걸 체인을 잡을 때 사용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제가 저만 그려볼게요. 저만. 아이고, 대각으로 할게요. 경계가 자, 우리가 아일랜드라고 포켓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를 다 까고 이게 기둥이죠. 그럼 체인 어떻게 돼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얘네들을 잡으면 나머지가 다 까진단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는 기능이 이거네. 경계를 기준으로 내가 그 선택한 영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 영역이라고 놓고 이 경계를 기준으로 내가 이 사이를 찍으면 얘 안쪽 내측 경계와 중간에 있는 애들을 다 잡는 게 영역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영역 여기 이런 식으로 내가 빈 공간에 타일을 찍으면 경계가 있으면 그 안에 것과 바깥쪽 내측 경계를 잡는 게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벡터. 벡터는 라인을 기준으로 수직한, 벡터라는 게 뭐예요? 뭐 직선이죠. 직각이. 근데 가는 방향이죠. 여기 보면 찍고 내가 얘를 걸치고 얘도 찍고 얘 빼고 건너뛰어서 나 이 동그라미 잡고 얘 잡아서 내가 지금
이 지금 라인을 그리는 게 스쳐 지나간 애들만 잡는 거예요. 엔터. 됐죠? 그러니까 내가 직선 라인에 걸친 애들만 잡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벡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동이 되겠죠. 그죠? 자, 새 파일 한번 열어. 여기서 새 파일 한번 열어. 새로 만들기. 새 파일 하나 열고 아니오를 저장을 안 하고 하나 열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하나만 그려보자. 스케치 1번 도면에 뒤쪽에 보면 내 페이지더라. 내 페이지 수를 안 넣어놨네. 페이지에 보면 스케치 375페이지 2D 스케치 1번입니다. 375페이지에 내가 방금 그린 거를 다중선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 다음에 거는 사각 형태로 그리고 평행선을 그릴 거니까. 자, 간단하게 이게 다중선으로만 한번 그려볼게요. 다중선으로만. 자, 와이어 프레임 두 점선, 다중선 시작을 하자. 뭐라고 나와요? 누르면 첫 번째 점, 그냥 X0, Y0부터 시작을 할지. 자, X0, Y0부터 시작할까요? X0, Y0 점은 안 찍어도 돼요. 다중선 뭐예요? 연속선이죠? 부터 두 번째 포인트 X 절대좌표예요. X 0에 Y 100mm 엔터. 그 다음에 얼마야? 그냥 연습하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별거. 그죠? X 20에 Y 100mm인 점. 그죠? 그 다음에 X 20에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그냥 내가 방금 가르쳐준 걸 숫자를 계속 입력하면 이 모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별거 아니고 다음 포인트 X 20에 Y 80인 지점까지, 그 다음에 X 40에 Y 80인 지점까지, X 40에 Y 40인 지점까지인가요? 40인 지점, 아니 40이 아니 40인 둘 셋 맞네요. Y 40인 지점까지 80 X 80에 Y 40인 지점까지, X 100에 X 80에 Y 20인 지점까지, 그다음에 X 100에 Y 20인 지점까지, 그다음에 X 100에 Y가 0인 지점까지. 마지막은 숫자 X0, Y0 넣으셔도 되고 그냥 오스냅이 찍히니까 딱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스. 이해하시겠죠? 이거 하시라고 대충 그려놓은 겁니다.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보시라고.